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 쓰는 김영희입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심포지움에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할 글은 반제국주의 문학의 국제연대를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회의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회의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소환되는 정치의 한계, 정치의 과잉이라는 표현을 오에 겐자브로의 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회의에서 수여하는 로터스상을 수상한 김지아 시인의 글을 바탕으로 앞으로 문학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좀 모색해 보는 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제국주의 문학과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회의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회의는 이하 AA 작가회의로 약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의 독립과 민중 문화의 재구축을 위해 투신한 제3세계 작가운동 조직입니다. 1958년에 타슈켄트에서 1차 작가대회를 개최하였고 88년에 그 8차 작가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역사화되었습니다. 50년대 말에, 그러니까 1950년대 말에 창설되어서 90년대 초에 해체된 것인데 이 시기는 냉전 체제의 심화와 와해라는 역사적 구도와 맞물리는 것으로 출발은 냉전 체제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국제주의와 제3세계 민족 운동을 꿈꾸었지만 또 미소 냉전과 중소 대립의 자장 안에서 부침을 겪었던 AA 작가 운동의 역사를 창설과 해체 시기가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차 작가대회에서 채택된 헌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헌장에서부터 탈식민주의, 반제국주의, 제3세계 역사 문화의 복원이라는 그 조직의 목적과 운동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AA 작가회의가 한국 문단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75년에 김지아가 협회에서 수여하는 로터스상을 수상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그 AA 작가회의는 주로 그 제3세계 민족운동, 식민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조명되다 보니 작가회의의 문학운동으로서의 면모는 관련 연구에서도 좀처럼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문학적 지향을 일별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가회의의 선언문이나 작가들의 글, 관련 발언들을 정리를 해보면 우선 작가들에게 문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확고한 리얼리티의 자각을 가지고 문학과 삶이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 한 인간으로서의 개성과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개성을 합쳐서 현대 문학의 세계성 속에서의 동질성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 아프리카인들은 아프리카인답게 생각하지만 글을 쓸 때에는 유럽인답게 쓰게 된다는 문장을 질문으로 삼아서 작가의 문체와 표현 방법에 있어서 그 민족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작가들의 선언문, 발언 요지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을 때 문학에 있어서 리얼리티의 자각, 보편성의 추구, 모국어의 강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러한 내용은 추후에 그러니까 작품, 개별 작품 등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A 작가회의는 흔히 AEA 회의라고도 불리우는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즉 반둥 회의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반둥 회의는 1955년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국제회의로
2차 대전 이후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독립국가들이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며 미소 냉전으로부터의 중립과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정치적 외교적 연대를 모색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 참관했던 미국 작가 리차드 라이트는 이 회의에 대해서 종교와 대륙이 다른 29개의 독립국이 참가한 회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회의의 전 지구적 규모의 계급적, 인종적, 종교적 의식을 상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리차드 라이트가 상찬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 회의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회의의 주축은 모름지기 인도네시아, 중국이었고 회의의 성격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의 3대 대국이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냉전 질서로부터 출로를 모색한 것이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냉전의 양축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아시아 건설을 꿈꾼 인도의 네루, 그리고 아시아 방식에 의한 아시아 문제 해결을 주장한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그리고 아시아의 사무는 아시아 인민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중국의 마오쩌둥의 구상이 공명하면서 반둥회의가 출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둥회의의 산물로 1956년 그 뉴델리에서 제1차 아시아 작가 회의가 열린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 회의가 발족하면서 1958년에 타슈켄트에서 제1차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제 사무국에 해당하는 장소를 그 실론, 지금의 스리랑카 콜롬보에 설치하기로 하고 2년에 한 번씩 양대 대륙의 작가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AA 작가 회의의 국제적 활동은 30년간 약 60개국의 수백 명의 작가가 참여하면서 그 압도적인 규모의 반제국주의 문학의 국제연대를 실현하였습니다. 그 연보를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좀 특징적인 것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제1차 아시아 작가 대회에서는 아시아 15개국이 참가를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소련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소련은 반둥회의는 참가하지 않았는데 지금 아시아 작가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를 하였고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회의의 장소가 모스크바인 것, 그리고 1차 회의의 장소가 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인 것에서 드러나듯이 그 이후에 중국과 대립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 회의가 60년에 개최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연기되던 끝에 61년에 일본 도쿄에서 긴급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미일 안보 조약에 따른 반대운동, 안보 투쟁의 맥락에서 개최가 되고 이때 그 북조선이 집행위원회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평양에서의 작가회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2회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대회 때부터 이제 중소분쟁의 여파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그 회의 전체 의제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선언문의 문구를 정리하는 것, 이런 것에서도 계속해서 서로 파열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차 대회를 준비하는 회의가 발리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때 반둥 정신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 반둥 정신이라는 것은 약간 중국 쪽의 역할이 이 안에서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그 중국 쪽에서 반둥 정신을 강조하는 이런 회의를 개최하였고 바로 이어서 카이로 회의에서는 지금 있는 그러니까 그 콜롬보
상임국을 카이로로 이전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다음에 베이루트, 원래는 자카르트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베이루트에서 그러니까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소련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다음에 중국 주도의 베이징 긴급 회의가 이루어지고 AA 작가회의에서 소련의 추방을 결의를 하는데요. 이때 53개국 161명,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국가와 작가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소련 주도의 카이로 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 3차 AA 작가회의에서 중국이 이탈하게 되고 중국과 그를 지지하는 그룹은 이때부터 불참하게 됩니다. 네, 이런 대립 후에 1979년까지 AA 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에 분열과 쇠퇴의 본격적으로 겪고 이에 대한 활로 모색으로 제1차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알라 문화회의가 일본에서 개최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신경림 조세희가 초청되었으나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고 2차 회의에서도 신경림, 송기원, 최원식이 초청되었으나 마찬가지로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986년에 평양에서 AA 작가회의의 집행위원회와 국제문학심포지엄이 개최가 되는데요. 각 주를 좀 보시면요. AA 작가회의에 대한 자료가 주로 이제 중국이나 일본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기반한 기존의 사학과 논문이나 일본 문학 관련 연구에서 AA 작가회의의 연보를 정리하거나 할 때 평양 대회를 언급한 것을 이제 저로서는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양 대회를 언급한 것이 없었는데 다만 최원식의 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천 알라 문학포럼 기조 강연에 평양에서 AA 작가회의가 개최될 정도로 북한의 존재감이 이 작가회의 내에서 작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1986년 9월에 평양에서 AA 작가회의 집행위원회와 국제문학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김일성이 현대문학의 역할이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8차, 그러니까 1988년 티니스 회의를 마지막으로 AA 작가회의는 해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작가회의가 80년대 말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활동은 1970년대 말까지 이루어졌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가 합류한 알라 문화회의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참석 국가와 작가의 규모가 방대하고 정치적 역학이 복잡한 작가회의 30년사를 정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인데 이렇게 연보를 보면서 제기되는 몇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이 역사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 질문은 크게 4가지였는데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중국과 소련의 대립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반둥회의에도 참가하지 않았던 소련은 어떻게 AA 작가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은 어떻게 상임이사국을 비롯하여 도쿄대회 개최, 알라 문화회의 개최 등의 굵직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는가? 중국의 이탈과 함께 AA 작가회는 크게 흔들렸는데 중국의 활동과 이탈을 어떻게 봐야 할까? 마지막으로 한국은 AA 작가회의에서 줄곧 소외되어 있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4가지 질문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 보면 그러니까 소련은 그 10년간 아시아 국가의 회합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제1차 아시아 작가회의에 중앙아시아의 우산을 빌려 쓰고 참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후 적지 않은 실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 그 사무국이 이전한 것, 그리고 문학적 관심사가 아시아 문학에서 중동 문학, 아프리카 문학으로 기울어진 것, 그리고 67년 이후의 작가회의 장소 등을 쭉 살펴보면
이제 중국의 이탈이 명확하게 보이면서 소련의 주도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제국주의 침략 국가였다는 점에서 AA 작가회의의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예외적인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작가회의 도쿄 대회에서 일본 작가들은 중국을 비롯해 자신들이 침략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인민들에 대한 반성과 책임감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일 군사 동맹으로 오키나와 섬이 군사 기지화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식민지적 상황에 대한 독려의식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안보 투쟁이 작가회의의 일원으로서 강력한 요인이 되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식민지적 상황, 그 오키나와 미군 기지 식민지적 상황을 강조하면서 그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와의 공통점을 내세우는 것은 일면 허구적인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측면을 강조하면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좀 보이지 않게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의 활약과 이탈에 관한 것인데요. 이는 그 주석 12번에 좀 정리를 해 보았어요. 약간 거칠게 정리된 면이 있긴 하지만 그 AA 작가회의의 분열을 보면 그러니까 중국은 반동회의와 반동 정신을 좀 강조를 한 거고요. 소련은 제1차 AA 작가회의가 열렸던 그 타슈켄트 거기에서부터 이 연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의 위치 그리고 중요한 게 기관지인데요. 우리에게는 그 AA 작가회의 기관지가 그 로터스라고만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콜이라는 기관지가 있었고 이 기관지는 1974년에 종간을 했고 그 북한 문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아시아 문학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문예의 노선과 이론을 봤을 때도 그 마오의 예난 문예의 강화 그리고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렇게 이 둘의 대립을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치 과잉의 역설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AA 작가회의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면서 그 김지아 시인의 수상으로 그 AA 작가회의 운동 20년사를 정리한 글이 번역해서 수록되었거든요. 그리고 문학예술의 실천 논리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번역을 한 출처가 로터스이다 보니 작가회의, 그러니까 작가운동 20년사를 그 소련과 그 지지 그룹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을 한국 문단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단에서 AA 작가회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인용문 아래를 보면 이러한 설명은 의도와는 무관하게 AA 작가회의의 분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스라는 기관지를 언급하는 것이나 그 팔레스타인 아랍 문학이나 남아프리카 흑인 문학에 집중되어 있다. 작가회의는 이렇게 보는 것이 다 작가회의의 분열과 쇠퇴 이후에 그 소련 주도의 작가회의의 모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알라 문화회의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보시면 그 알라 문화회의 개최사에서 후타 요시에가 정치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정치의 배반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의 이면에는 그 AA 작가회의가 어떤 강대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도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이냐 소련이냐라는 선택에 내몰린 아이러니한 상황과 관련 있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제2회 인천 알라 문학 포럼 기조 강연에서 최원식이 그 정치의 과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제주의와 사회주의 국제주의의 대안으로 출범한 반등회의, 비동맹운동, AA 작가운동이 분열되고 쇠퇴되면서 제3의 국제주의 실험도 좌절됐고 특히 그 과정에서 중국이 이탈한 것을 해석해 하고 이러한 정치의 와중에 AA 작가회의가 순조롭게 발전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정치의 과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알라 문화회의나 알라 문학포럼에서 정치의 한계, 정치의 과잉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과잉의 문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역설적인 면이 있다라는 걸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그 다음은 오해 겐자부로의 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쿄대회 이후에 일본 내에서는 AA 작가회의가 너무 정치적이다라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오해 겐자부로는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인용문을 보시면 이 회의에 정부는 노력하지 않았다. 내각은 무관심했고 문무성은 묵살했다. 그들이 한 유일한 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에 대한 간섭. 그 간섭은 이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입국을 불허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간섭이 유일하게 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일본 작가들이 먼 아프리카 정치에 대해서는 매우 정치적인 발언을 행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지만 가까운 조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그와 관련해서 일본 정치에 대해서도 입을 다문다. 일본과 한국 거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포함하여 작가회의를 열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회의는 현실에서는 참으로 곤란할 텐데 이 회의실을 나오는 자는 피를 흘리면서 걸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일본으로서 진정으로 정치적인 것에 맹아가 자라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실제로 AA 작가에게 참석하기도 했던 오해 겐자부로가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서 과연 정치적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충분히 정치적이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본 도쿄 대회에서 콩고 인민, 알제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 아프리카에서의 반제국주의와 반군사주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조선의 정치, 조선의 반제국주의나 반군사기지는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고 이것에 작가들이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일본의 태도 이면에는 실제로 식민지 지배와 전쟁 책임에 대한 컴플렉스 그리고 여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무의식적 우월감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AA 작가회를 개최하면서 입아를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탈아를 지향하는 모순된 의식이 일본 내 작가회의에 대한 비판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작가회의 도쿄 대회에 참가한 일본 작가 중에는 과거 대동아 문학자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거나 전시하에 협력한 작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A 작가회를 둘러싼 정치 과잉의 언설은 양대 진영으로부터의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했지만 그 미소의 그늘 아래 중소 대립에 또 휘말리면서 정치에 휩싸이게 된 그 60년대 중반의 상황 그리고 작가들의 회합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비판받았으나 정작 진정으로 정치적인 것은 봉인해버린 도쿄 대회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 이 안에 그 정치 과잉의 역설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반생산주의와 생명의 언어인데요. 실제로 이 글에서 반파시즘 문학의 국제운동, 국제작가회의는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1935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문화옹호 국제작가회의에서 루이 아라공은 그 단락마다 저는 현실로 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문장을 수차례 반복하고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해 왔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다라는 유명한 막스의 문장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현실로의 회귀는 작가가 지금 여기에 현실에 충실할 때 새로운 현실의 창조가 가능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전역에 득세한 파시즘에 대항한 반파시즘 작가운동의 한 장면인데요. 그뿐 아니라 1937년 내전 중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등지에서 열린 제2차 국제작가회의, 반파시즘 국제작가회의에서도 총체적인 현실에 대한 강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반동회의에 참가하기도 했던 리처드 라이트의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라이트는 작가가 민중의 현실을 자기 사회 전체, 세계적인 움직임 전체와 관련하여 파악하는 문학적 원근법을 강조하였고, 이때 작가가 어느 지점에 서서 민중의 현실을 바라보는가가 무척 중요한데, 리처드 라이트는 이를 자기 시대의 절정에 사는 일로서 강조를 하면서 자기 시대의 절정에서 민중의 구체적인 경험이 지닌 사회적 연관, 나아가서 세계사적 연관을 이해하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현실로의 회귀가 의미하는 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작가가 노동자 계급과 역사적 일체감, 민중과 역사적 일체감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로터스상 수상연설에서 김지하도 이러한 일체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과연 이 상을 탈 자격이 있는가를 물으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전체 민중의 그 깊이 모를 지혜와 그 끈질긴 투쟁은 바로 우리 민중의 지혜와 투쟁에 일치하고, 또한 저의 삶도 거기에 일치하고자 노력해온 것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이 일치를 바탕으로 수상을 결단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문화 대변혁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지하는 수상연설을 통해 생산주의와 성장 이데올로기가 지배한 근대의 역사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슬픈 운명에 기반한 역사이며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광포한 생명 파괴의 역사였음을 상기하면서 생명에 대한 존중, 영성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강조합니다. 김지하의 수상연설을 저는 크게 생명과 영성과 여성성이라고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성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국적인 공동체성, 영성은 한국적인 공동체성, 동학과 70년대 민중신학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중이 변혁의 주체가 되어서 보편 진리로서의 생명 존중과 생존 양식으로서의 영성과 공동체성을 구현하고 여성적인 것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김지하가 그 로터스상 수상 연설에서 제시한 문화적 대변혁인데요. 이러한 가치들은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한 현재적 가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민중의 일원으로서 민중의 입이 되어 이를 표현하고 심화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민중의 언어와 생명의 언어를 강조했는데요. 이거는 시간을 거슬러 1979년 루안다 제6차 작가회의의 선언과 공명하는데요. 글을 잠시 읽어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작가입니다. 작가는 이전의 압제자들이 벙어리로 만들게 하였던 그의 민중들에게 목소리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는 수세기에 걸친 압제와 굴종 속에서 표정을 잃어버린 다중들에게 얼굴을 찾아 주어야 한다. 작가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을 소생시켜서 죽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어야 한다. 스페인 내전 중에 발화된 현실로 회귀하는 언어, 루안다 AA 작가회의에서 선언된 생명을 살려내는 언어는 긴 시간을 건너 우리 시대의 절정에 살고자 하는 작가들의 가치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1937년 반파시즘 작가 연설은 1976년 반제국주의 작가 선언으로 1982년 로터스상 수상 연설을 거쳐 지금 여기에 작가들에게 이어지며 현실을 날카롭게 장전한 생명의 언어의 지구적 연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